좌뇌 우뇌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이건 사이비다. 이 사이비 치료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요. 정신의학적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고요. 이건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될지도 좀 난감할 정도로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아 특수교육과 교수와 정신과 전문의가 입모아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 치료법.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 칭하며 무약물 치료를 권하는 한 사설 민간 연구소의 치료법입니다.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보낸 이메일이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사무관은 이메일 내용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고 밝혔는데요. 이 치료기관의 이름은 GG 브레인 파워 연구소. 이 치료가 근거가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문서만으로 보았을 때는 사이비 치료가 분명히 맞고요. ADHD의 사이비 치료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좌뇌 우뇌예요. 그 자체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하지만 그거는 좌뇌를 조금 더 쓴다는 거지 우뇌를 전혀 안 쓴다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해당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ADHD,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극우뇌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분의 아이들 중에 ADHD 애들이 많죠.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자기네 의사들이 그런 걸 치료해 본 일도 없고 논문도 없고 뭣도 없고 우리는 모른다. 그건 자기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선생님이 네. 치료한 사례가 있다라는 걸로 의학적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비약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가 치료한 것이 의학적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거를 뭐 의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절대 의학 아니에요. 그럼 네, 어떤 다른- 의학적인 게 아니라면 어떤 치료인 건가요? 아니, 의학적 아닌 방법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연구소장은 의학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치료라고 하며 본인의 치료 사례에만 의존해 대답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권하지 않는 이유도 오로지 본인의 경험에 기반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거는 저희 경험인데요. 약물 치료를 오래 했다는 아이들. 근데 그런 애들은 오면 우리가 주는 미션으로 하기는 하는데 진도가 느려요. 그리고 약물 뭐 먹여본 일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척척 빨리 진도가 나와요. 약물 치료는요, 부작용 무지 많습니다. 약이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투약을 할 때에는 얻는 것이 더 많다면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면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투약을 합니다. 예를 들면 ADHD 같은 경우는 약을 먹지 않았을 때 공부도 못하죠. 친구도 못 사귀죠.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싸우고 오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상대적으로 ADHD 아이들은 집중력을 높여주는 도파민이 적게 나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약물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소는 도파민이란 건 처음 들어본다는 듯이 답변했는데요. ADHD의 경우에는 도파민이 적게 나온다는 걸 아시나요? 뭐가 적게? 도파민이요. 도파민이 적게 나온대요? 네. 신경 전달 물질이 머리에서 생성되는 게 아주 미량이에요. 정말 미량인데 그런 걸 측정을 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 그런 문헌을 본 일이 없어요.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신경 전달 물질이지만 이 연구소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자세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손을 모아 고개 숙여 인사하는 걸 못하게 하죠.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거는 정말 처음 들어본 이야기고요. 정말 이건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될지도 좀 난감할 정도로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법이 금지가 돼서 다들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치료법에 확신이 있는 연구소장과 달리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마냥 왕자, 공주라고 호칭을 하면서 다 맞춰주기만 한다면 인내력이 길러질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고 그럼 밖에 나가서 더 감정 조절을 하기가 어렵고 행동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물론 부모는 절박한 심정에 사이비 치료라도 받으려고 하지만 부모들이 사이비 치료에 의존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는 사회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부모가 되게 절박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고쳐놔야지만 되는 거예요. 장애에 대한 차별이 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런 사이비 치료가 훨씬 덜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이비 치료를 선택을 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이 사실 우리 사회 전체에 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